정치에는 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다수당의 생각만 옳고 야당이 그와 다른 생각에서 질의를 하거나 희망기관이 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에 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들이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자꾸 아니라고 간섭을 하고 생각과 사상을 통제를 하고 왜 자기 생각만으로 이끌어가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생각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걸 못 참죠? 저는 이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만이 옳습니까? 민주당만이 정의를 독점합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좀 있어야죠. 그 존중은 최소한 이 운영을 하는데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5개의 재판 그리고 12개의 그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과거의 불리한 수사 다 뒤집고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하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 국회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겁니까? 그리고 잘해서 봐요. 최소한 공평하게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지금 검찰청 폐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또 다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 검찰청법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때 장애인 인권법센터의 김희연 변호사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 나와서 아주 심각하게 그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안미연 검사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그 표현 방법이 거칠긴 했지만 저는 그 진정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면 그 검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 외에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 불송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송치할 수 있는 정권 송치하고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특히나 암장되기가 좋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전에도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요 계속 남용할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부분은 왜 그러신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권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보안 사건을 인정한다든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적인 부분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을 다시 종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리한 수사도 있었고 그리고 무리하게 직접 수사를 특히 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사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자신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를 하면
아무래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을 한 마당에 끝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사 개시권은 검찰이 손을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검수완 바 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수사권은 오히려 내려놓고 사법 통제나 또는 보안 수사나 민생 사건에 더 집중하길 바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리 검찰 개혁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오히려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박탈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로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많이 미우시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안미연 참고인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셔 보세요. 앉아 보세요. 차분하게. 그냥 앉으세요. 아니, 거기 앉으시라고. 네. 의원님 질문 시간 얻어서 하세요. 시간 다가오니까. 자, 거기 그냥 앉아 계십시오. 네. 참고인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가족들은 지방에 있고 네. 현재는 서울에 있는 관사에 2인 1실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그 국정감사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까 그 이성윤 의원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여러 폐단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보도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아까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처럼 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만 그게 현재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 준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서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다만 검사실에서 수사관을 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훨씬 검사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 수사를 받아서 이중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이나 쿠팡 사건처럼 이 검찰이 올린 것도 모른다고 한다거나 또 특사경이 기소해야 된다는 것도 무혐의 처분하는 쿠팡 사건 같은 것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기소권으로 인한 그 폐단에 대해서 검찰의 대각성과 반성이 필요한 때이고요. 때문에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안에 찬성한다고 해서 검찰 조직 여러분들을 증오해서 개인 감정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 수사 준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될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